안녕하세요. 변덕쟁이 배당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간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서 병원비는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될 예정이고 입원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몸은 아팠지만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자산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보험금을 받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듯이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계륵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부 달러 자산이었기에 금을 제외하면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신흥국 채권을 포함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엄청나게 풀려있는 돈들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을 사면 늦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총 투입 자금 5만 달러 대비 3천 달러 정도 수익이니 단순 수익률로 6% 정도인데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비율만 맞춰가면서 매수한 결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급락한 주식을 줍줍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으나 이번에 또 연습해본 결과 단타는 사고 나서 오르고 또 팔고 나서 내려야만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팔고 오르면 그것만큼 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면 투자 기간 동안에 평균 투자 잔액은 현재 총 투자금보다는 작으므로 수익률은 좀 더 높게 계산됩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계좌에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 이므로 달러 증가분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리스크가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 하지만 손실날 확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신흥국 채권의 경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 다음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손실 볼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이익이 날 때는 또 많이 날 수도 있죠. 이 그림은 김단태님의 저서 절대수익 투자 법칙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라고 아예 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서 보유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비달러 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는 신흥국 채권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좀 깎아먹긴 하겠지만요. 이 차트가 그동안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DBC 같은 원자재 선물 ETF는 원자재 자체가 아니므로 롤오버 비용이 꽤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많이 아쉬워서 빼고 싶었고 신흥국 채권도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 그동안 성적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없앴는데 금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익을 깎아먹더라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자산 비중을 조금 늘렸다고 보면 됩니다. 참 제가 봐도 변덕이 심하네요. 마침 최근에 주식이 좀 올라서 리밸런싱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목표 비중이 바뀌면서 밴드 리밸런싱의 밴드 값을 초과했습니다. 바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테스트 결과입니다. 예상한 대로 수익은 좀 줄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식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샤프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분배 부분을 보면 기존 포트폴리오 대비 주식의 의존도가 좀 낮아졌고 기타로 표시한 금과 신흥국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주식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가할지에 대한 올웨더 시트 계산 결과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하는 리밸런싱에는 두 가지 로직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매도는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투자 금액을 설정하고 수량을 계산합니다. 이번의 경우 VCLT를 일부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매수 비용은 최대 투자 금액을 초과합니다. 이렇게 각 자산별 매수 수량을 결정한 뒤 일부 자산의 개수를 적당히 줄여서 최대 투자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금액을 조절해서 최대 투자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숫자를 조절해가며 실질 투자 금액이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이 경우 8,500달러를 투자해서 매도 없이 배분한다고 계산하면 역시 VCLT 매도 없이 매수한다는 가정으로
매수 금액은 9,895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은 105달러가 남고 비중은 원래 목표만큼 맞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105달러는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죠. 어차피 비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볼 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리저너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된 추가 수량을 복사해서 기록 후 매수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제 종가에서 시작을 하진 않을 것이고 좀 더 높거나 낮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매수 수량을 기록해 두고 적절히 나눠서 매수해도 됩니다. 리밸런싱을 꼭 하루에 다 하란 법은 없으니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는 좀 나눠서 사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조금밖에 안 샀는데 또 많이 올라버리면 리밸런싱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요. 저는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 하루에 다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매수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배당통 7월 24일에 매수한 결과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금을 제외하고 하락해서 원래 수량대로 사고 나니 현금이 좀 남아서 LTPG 1개와 IAU 4개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약간 남아있던 현금을 포함해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1058달러치 매수를 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배당주를 모으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화한 것입니다. 리밸런싱 이후 변경된 수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한 수량을 계산했으므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져서 매수하지 않았던 VCLT 비중이 목표 비중과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다음 리밸런싱 때 이 부분은 추가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어제 장 종료 종가 기준의 결과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인 낙폭을 조금 만회해서 수익금은 3,115달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의 올웨더 자산군 등락입니다. 어제는 거의 모든 주식이 떨어진 날이었는데 일부 채권과 금은 올라서 수익률을 방어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자산군은 좀 매수할 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갭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오늘 못 사면 말지 라는 쿨한 마음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